주말 뉴욕 증시는 경제 지표가 혼조세를 보이면서 지수별로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다우는 나흘째 올랐지만 나스닥과 S&P 500은 떨어졌습니다. 유럽 증시는 유로존의 산업 생산이 호조를 보인 데다 EU가 그리스 지원안 도출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에 올랐습니다. 유가는 원유 수요 증가 전망과 달러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소비 심리 지수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와 하락했습니다. 4월 인도분 WTI는 배럴당 1%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2월 소매 판매는 폭설 등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예상치를 상회해 0.3% 상승했습니다. 자동차를 제외해도 0.8%나 올랐습니다. 그러나 3월 미시간대 소비심리지수는 72.5를 기록해 전월의 73.6보다 하락했으며 예상치에도 못 미쳤습니다. 한편 지난 1월 미국의 기업 재고는 상승할 것이란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전월과 동일했습니다. 시장은 기업 재고가 0.1% 증가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 증시의 최리나입니다. 3월 15일 오늘부터 설경제 TV가 개편을 맞아 새롭게 새 단장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봄을 맞아서 스튜디오도 한번 환하게 꾸며보았고요. 문패도 이제 이슈앤마켓에서 굿모닝 센 증시로 다시금 걸어보았는데요. 7시부터 약 한 1시간여 동안 진행될 굿모닝 센 증시에서는 국내 주요 뉴스와 간밤에 있었던 글로벌 증시 또 관련 이슈까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글쎄요. 다른 나라 얘기라서 용어 자체가 좀 낯설게 느끼실 수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지만요. 저희가 최대한 쉽게 또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주말 뉴욕 증시 기다렸던 소비 관련 지표 두 가지가 나왔는데 하나는 괜찮고 하나는 뭐 썩 그렇게 좋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뉴욕 증시가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고 하는데요. 뉴욕 현장 전화 연결해서 보다 따끈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구천 특파원 전화 연결해보죠. 권 특파원. 네, 뉴욕입니다. 네, 뉴욕 증시 주말에 어떻게 끝났습니까? 미국의 주요 소비 관련 지표가 엇갈리면서 뉴욕 증시가 지수별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10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날 종가보다 12.85포인트 0.12% 오른 1624.6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S&P 500 지수는 0.02% 내렸으며 나스닥 지수 역시 0.03% 하락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한 주 동안 다우 지수는 0.6% 상승했으며 S&P 500 지수는 1%, 나스닥은 1.8%의 주간 상승률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증시는 개장 전 상무부가 발표한 2월 소매 판매 호조로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상무부는 이날 2월 소매 판매가 동부의 폭설에도 불구하고 전월 대비 0.3%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개장 이후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가 예상보다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3일 소비자 신뢰지수는 2월 73.6에서 74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결과는 72.5로 후퇴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이후 시소 장세를 보였습니다. 네. 엇갈린 지표에 주가가 혼조를 보였다라는 말씀이시고 2월 소매 판매는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3월 미시간대 소비 심리 지수가 예상치보다 좋지 못해서 일단 상승폭을 많이 반납하고 다우만 나흘째 올랐다라는 얘기셨습니다. 그래도 2주간 3대 지수 모두가 플러스 수익률을 지금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 주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FOMC 회의가 예정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는 FRB의 금리 결정과 제조 및 주택, 물가 관련 지표가 대거 쏟아집니다. 또 금융개혁 법안이 공개되는 등 워싱턴 정치권도 주식시장의 방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는 16일에는 3월 정례 FOMC가 열립니다. FRB는 이번에도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동결하겠지만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와 정책 방향에 대한 문구가 어떻게 달라질지 시장은 촉각을 곤두에 세우고 있습니다. FRB는 장기간 초저금리를 유지한다는 성명서 문구를 시장 충격 없이 어떻게 조정할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3월로 완료되는 모기지 채권 매입을 당초 계획대로 중단할지 아니면 연장할지 여부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주요 경제 지표로는 15일 2월 산업 생산과 3월 뉴욕 지역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는데 시장은 종전보다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6일에는 2월 주택 착공 및 허가 건수, 17일과 18일에는 각각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가 각각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 상원민주당은 15일 금융개혁 법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경기의 동향을 알려주는 또 산업 생산, 또 경기 선행지수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챙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 그렇다면 국제 유가와 달러 가치는 어떻게 끝났는지 그 마감 상황도 함께 좀 전해주시죠. 국제 유가는 미국 소비 심리가 악화됐다는 소식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12일 뉴욕 상하구에서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원유는 지난 주말 전날보다 87센트 1% 내린 배럴당 82.24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로써 WTI는 지난 한 주 동안 0.4% 하락했습니다. 달러 가치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유로 대비 달러 가치는 전날보다 0.2% 하락한 유로당 1.3766달러에 거래됐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권구찬 뉴욕 특파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한 뉴욕 증시의 마감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국내 전문가 모시고 왜 이렇게 마감될 수밖에 없었는지 보다 심층적인 이슈를 다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메가마이다스 투자자문에서 광효섭 과장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엇갈린 지표 때문에 주가가 혼조로 끝이 났지만 2주, 그러니까 주간 단위로 봤을 때는 역시나 지난 전주와 마찬가지로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들었는데요. 지표가 어떤 것이 어떻게 엇갈렸는지 일단 간략하게 큰 그림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일단 개장 전에 발표된 소매 판매 지수가 전망치가 이제 0.2%가 하락할 것으로 나왔었는데, 아니 0.1% 전망치가 0.2% 하락했을 것으로 나왔었는데 발표치는 실제 0.3% 상회하면서 강세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시간 소비자 신뢰 지수가 전망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미증시가 상승폭을 계속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하지만 이제 다우는 상승, S&P 500 지수는 S&P 500 지수하고 나스닥 지수는 소폭 하락하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이제 기계하고 기술 업종이 상승세를 보였고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던 금융업종은 이제 조정을 보였습니다. 네. 자, 일단은 출발은 좋았었습니다. 앞서서도 계속 권구찬 뉴욕 특파원도 얘기를 했듯이 2월 소매 판매가 예상치를 상회해서 분위기가 좋게 일단 출발했는데요. 2월 소매 판매가 예상은 이렇게 좋을 줄 몰랐잖아요.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네, 일단 이제 폭설하고 한파가 영향을 많이 주었을 거다라는 예상이 있었고, 또 고용 환경이 상당히 지금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좋지 않은 시각을 시장에서는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동차 부문을 제외한 이게 이제 코어 소매 판매라고 하는데 이쪽 역시 이제 0.8% 증가해서 실질적인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 이런 것을 느끼게 해줬고요. 이런 또 소매 판매 개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백화점 업체인 이제 메이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고, 네. 월마트하고 백화점 업체 시어스홀딩스 역시 신고가 근처에 주가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업종이 이제 같이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다 같이 상승폭을 넓혀갈 것인지, 이것이 이제 미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몇 주 전에 소매 체인점들의 이미 그 판매가 호조세를 나타내서 예상을 했던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예상보다도 날씨 악천후를 모두 딛고 2월 소매 판매가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자, 하지만 주가가 꺾이기 시작한 것은 소비 심리가 좋지 못했다는 소식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안 좋아졌나요, 소비 심리가요? 네, 이전치는 73.6이었고요. 네. 전망치가 이제 소폭 상승해서 74 정도 될 것이다. 그래서 향후에 소비 경기를 낙관하는 소비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실제 발표치는 72.5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2달 연속 하락한 지표인데 최근 가솔린 가격이 4%가량 상승한 것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소비하고 소비자 심리 지수 간에는 그렇게 큰 통계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소매 판매는 후행성을 띠고 있고 소비자 심리 지수는 선행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시장 일각에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고요. 네. 일부에서는 미국의 이제 경기 선행 지수가 예상보다 빨리 꺾일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소매 판매는 후행성이다. 그리고 심리 지수는 선행성이기 때문에 이 선행성을 또한 꺾이는 선행성을 무시할 수는 없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체적인 소비 관련 지표를 두고 봤을 때 미국의 소비가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이 컨센서스가 있습니까, 지금? 소매 판매가 증가하는 걸로 보아서는 일단은 미국의 소비는 계속해서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 신용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지갑을 열고 다시 열어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경기 선행 지수인 소비 심리 지수가 살짝 꺾였기 때문에 네. 이런 낙관적인 분위기를 아주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이유가 이제 한 3가지 정도 들 수 있겠는데,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자산 효과가 진행되고 있고요. 네. 신용 회복 아까 말씀드린 소비자 신용이 증가세로 돌아서긴 했지만 아직까지 그 폭이 크지 않고 고용이 아직 피크를 쳤다는 주장이 있겠지만 아직은 그렇게 큰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자, 소비 판매가 완전히 지금 소비 관련 그런 시장이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앞서서 말씀하신 한 3가지 이유를 들어 아직은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셨습니다. 그래요. 시장이 어느 재료에 지금 집중을 해야 될지 조금은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소비 관련 지표 2가지가 나왔는데 말이죠.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들의 행동, 판매 쪽은 좀 괜찮은 모습을 ING형에서는 보여줬지만 미래의 심리를 보여주는 지표는 꺾이는 모습 속에서 뉴욕 증시가 다우만 오르면서 끝이 났습니다. 자, 여러 가지 뉴욕 증시, 유럽 증시 앞으로 할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요. 또 굵직하게 다뤄봐야 될 것이 바로 주말에 있었던 전인대 폐막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소식을 좀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위완화 절상 관련해서 귀추가 주목됐었잖아요. 원자바 총리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요? 네, 이제 위안화 절상이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가장 큰 이슈인데요. 네.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가 이제 위안화가 실질적으로 2005년 7월부터 현재까지 14.5% 상승해 있다. 그래서 위안화는 현재 저평가되지 않다고 일단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진국과 이제 벌어지고 있는 무역 불균형의 원인은 고부가가치 기술 제품을 선진국이 중국에 수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이 고부가가치 기술 제품은 이제 군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미국 같은 선진국들이 중국에다가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품목입니다. 하지만 이제 역강 중국은행, 국영은행 부총리가 얘기했듯이 이제 위안화는 이제 시장의 수급을 기초로 해서 변동환율 제도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현재 지금 중국의 그 시장의 수급이란 것은 이제 중국의 국영은행 중심이기 때문에 향후에 민간 부문의 참여가 어떻게 될 것인지가 관건이고요. 원자바오 총리 역시 시장의 수급을 기초로 해서 변동환율 제도를 운영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위안화가 소폭씩 절상될 가능성도 이제 염두에 둬야 될 것 같다. 물론 이제 바로는 안 되겠지만 그렇게 네.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에서 전인대 폐막식에서 또 이제 했던 얘기가 지역 불균형 발전에 대해서 이제 해소하겠다.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도 적극적인 재정 정책, 화폐 정책을 계속 실시해서 일단은 경제 회복에 주안점을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고속 성장 유지를 하고 또 내수 위주의 그런 경제 구조 전환에 초점을 맞추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대를 했었던 위안화 절상이라든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일단은 공식적으로 일축한 그런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뜨뜨미지근하게 전인대 포함해서 양회가 폐막이 된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유럽은 어떻게 끝났는지 또 유럽 얘기를 해볼 텐데 EU 측에서 그리스 지원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신뢰성 있는 발언을 했다죠. 때문에 유럽은 상승 마감했어요. 네, 호주의 한 일간지에서 EU가 이제 15, 16일 날 브뤼셀 회의를 열고 그리스에 550억 유로 채권을 발행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투심이 살아났고요. 또 역시 유럽 증시 역시 미국 소매 판매 영향을 받았고 또 유로존 16개국의 1월 산업 생산 1.7% 증가한 점이 호재로 작용해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미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 때문에 엇갈리는 지표, 그래서 투심이 흔들리면서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고요. 금융 상품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 또 지멘스, 테크닙 등 엔지니어링 업체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프랑스만 하락으로 끝났는데 이것은 이제 까르푸가 현재 시장 점유율 유지를 위해서 공격적인 가격 인하 정책을 사용해서 향후 수익률이 나빠질 것이다. 해가지고 크레딧 스위스에서 매수 의견을 하향했기 때문에 까르푸가 3% 넘게 하락하면서 프랑스 지수가 하락 전환하는데 일조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밤에는 이제 드디어 EU 재무장관 회담이 다시금 열리게 됩니다. 이쪽에서 어떤 그리스 지원안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지 귀추가 또한 주목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그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그리스 측에서는 어떤 금융 지원은 딱히 원치 않는다. 정치적으로만 EU 측에서 좀 지원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을 현재까지 한 상황이라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가는 저희가 앞서서 권구찬 특파원으로부터 전해 들어봤었는데요. 역시나 소비 심리 지수가 좋지 않다 보니까 조금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네, 유가가 하락한 것이 조금 의외의 현상인데요. 예. 달러 가치에 이제 반대로 움직이는 유가는 이제 달러가 대폭 약세를 기록했음에도 같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이제 유가가 국제에너지기구 IEA에서 시장 보고서가 이제 나왔는데 올해 석유 수요량이 1.8% 증가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중에는 2개월 내 최고치를 갱신하기도 했었지만은 소비자 심리지수 하락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 이제 투심이 급격히 냉각되면서 하락 반전했습니다.
유가가 이제 현재 계속 신고가 근처에서 움직이다가 하락 전환했는데 경기 회복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 없이는 이제 신고가 갱신이 힘들 것으로 보이고요. 소시에테 제너럴의 애널리스트는 이제 최근 유가 상승했기 때문에 롱 포지션은 매력적이지 않은 상황이고 2분기 조정을 받을 때 매수하는 전략을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네, 원유 수요 뭐 증가 전망 또 달러와 약세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네. 떨어졌다. 좀 이상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달러와 같이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도널드 콘 연준 부의장 후임에 온건파인 자넷 옐런 샌프란시스코 지금 연준 총재가 지명됐다는 소식이 영향을 좀 줬던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이 지금 연준 부의장에 누군가가 지명된 하고 달러와 같이 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라고 의문을 품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자넷 옐런 샌프란시스코 지역 연준 총재가 지명됐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 옐런 샌프란시스코 총재는 이제 버냉키 의장의 초저금리 정책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비둘기파입니다. 온건파라고도 하죠. 그래서 네. 미국이 한동안 이제 저금리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넓은 통화 정책을 쓰는데 이제 동참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 상승이 앞으로 없을 것이다. 그래서 달러 가치 하락에 시장 참여자들이 베팅하는 모습이고 달러 인덱스는 이제 79.82를 기록하면서 3월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네. 자, 헬리콥터 밴 옆에 좀 그래도 마음이 맞는 사람이 타야 그 헬리콥터가 잘 가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연준 쪽에서 저금리 정책을 지속하리라는 기대 때문에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또 부의장이 지금 지명이 됐습니다. 이번 주에 FOMC 회의가 열리잖아요. 포함해서 주요 일정도 좀 챙겨보죠. 네, FOMC 이제 회의에서는 아까도 이제 부의장이 지명됐다시피 네. 지속적으로 저금리 정책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한 10월까지 정도는 금리가 계속 초저금리로 동결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네. 이번 주는 이제 발표될 주요 지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이제 제조업 경기 쪽으로 보시면은 산업 생산이랑 설비 가동률, 그다음에 뉴욕 제조업 지수 등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 동부 해안에 이제 태풍이 불었었고 또 기상 악화 같은 것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제조하고 설비 가동에 영향을 줬을 것이다. 그래서 산업 생산의 증가폭은 완만해질 것이고 설비 가동률하고 뉴욕 제조업 지수는 컨센서스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주택 경기를 알아볼 수 있는 주택 착공하고 건축 허가 역시 아직 대량으로 팔리지 않은 재고 주택이 많기 때문에 신규로 주택을 지을 여력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개선까지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또 이제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도 발표가 되는데. 2004년 이후 가장 긴 11개월 연속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주식시장하고 상관관계가 많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언제 상승률 둔화가 꺾일 것이냐, 상승률이 꺾일 것이냐, 둔화 시점에 한번 촉각을 세워보고요. 그다음에 CPI 지수랑 PPI 지수가 발표되는데 네. CPI 지수는 상승률이 둔화되고 PPI 지수는 소폭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지표들의 내용과 또 방향성에 따라서 2주 연속 올랐던 뉴욕 증시가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그렇지 못할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도 뭐 변수 많은 일주일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 분석은요. 메가마이다스 투자자문 강효섭 과장께서 해주셨습니다. 깊이 있는 분석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 내용 먼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에서 미국 대통령이 제기한 위안화 절상 필요성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위안화가 현재 평가 절하돼 있지 않다라는 것인데요. 부터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3일에 출시가 될 예정이죠. 애플의 태블릿 PC인 아이패드. 북미에서 예약 판매를 시작한 첫날 무려 12만 대나 팔려나갔다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판매량뿐만이 아니라 관련 콘텐츠에도 지금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5대 출판사는 물론이고요. 애플과 경쟁 관계에 있는 이 아마존까지 아이패드용 애플리케이션을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주택시장 침체와 이에 따른 유동성 문제가 중견 건설사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형 건설사 경영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10대 대형 건설사 CEO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봄 이후 주택시장을 비관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영국 등 유럽 연합 국가들이 우리 영세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기업형 슈퍼마켓이죠. SSM에 규제를 한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이유가 뭐인고 하니 이 한 EU FTA 협상 위반에 걸린다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요. 도대체 어떤 부분 때문에 태클을 걸고 들어온 건지 그 태클의 이유도 살펴보겠습니다. 위변조를 막기 위해서 이르면 내년부터는요, 인감증명을 본인의 서명으로 대체하는 제도가 전면 도입됩니다. 내년에는 시범 운영하고요, 2012년부터는 전면 시행하겠다라고 행안부가 얘기를 했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감제가 바뀌는 부분도 좀 면밀하게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이슈는 서울경제신문 산업부의 이종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소식 먼저 주말에 폐막한 중국의 전인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강효석 과장님하고 아주 짧게 위완화 절상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정리가 됐던 모습을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일단 미국과 중국 G2의 그 정책적 공조가 깨지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위완화 절상 관련 이슈부터 한번 다루어 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전인들을 통해서 그 중국이 최종적으로 어떤 입장을 조율해낼지가 그 국제사회 감시사였는데요. 지난 14일 폐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원자보 중국 총리가 사실상 그 미국과 EU를 겨냥한 그 고강도 발언을 내놔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그 주요 발언을 보면은 그 원자보 총리는 그 위안화 절상에 대해서요. 그 위안화는 결코 그 평가 절하되어 있지 않으며 그 위안화를 실질적으로 절상돼 왔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그 제기한 위안화 절상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또 한 발 더 나아가 원 총리는 그 환율 정책은 그 기본적으로 그 해당 국가의 그 국내 경제 상황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또 원 총리는 그 최근 이유가 그 무역 불균형을 빌미로 그 중국에 대해서 그 대중 무역 제재를 많이 취하고 있는데요. 네. 그 여기에 대해서도 그 선진국은 중국이 그 시장 경제라는 점을 인정하고 그 첨단 기술의 그 대중 수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무역 불균형을 해소해야 된다. 한마디로 그 EU가 더 무역 불균형 해소에 나서야 된다. 이런 네. 표현을 썼고요. 특히 이제 원 총리는 이번 자리에서 그 최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그 달라이 라마를 면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면담하고 그 대만에 그 첨단 무기를 판매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그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이렇게 그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렇죠. 그 원 총리의 그 발언을 놓고 본다면은 국제사회 특히 이제 그 미국을 향해서 강한 비판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원자보 총리가 미국뿐만 아니라 EU에 대해서도 이렇게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놓게 된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큰 분석이 이제 그 밀릴 수 없다. 더 이상 이제 국제사회에 밀릴 수 없다는 게 크게 작용한 것 같은데요. 또 이를 통해서 그 세계 경제를 대표하는 주자이자 그 개발도상국가의 맹주로 활약하겠다. 이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요즘 중국을 둘러싼 것을 보면요. 중국을 둘러싼 국제 현안이 많은데요. 우선 그 대표적인 게 그 위안화 절상 요구가 있습니다. 그 현재 미국 등에서 그 더욱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위안화 절상이 가장 큰 이슈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 미국과 유럽 등과의 그 무역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은 그 이들 국가로부터 그 막대한 그 무역 수지 흑자를 축적해 나가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네. 그 무역 불균형 해소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또 그 선진국들은 최근 이제 중국이 더 그 적극적인 온실가스 그 CO2 감축이죠. 네. 온실가스 감축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또 대중국을 상대로 한 그 무역 마찰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국제사회에서는 이렇다 보니까 중국이 5만 론, 중국 네. 5만 론도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그 원자보 총리의 이번 발언은 국제사회가 중국으로 하여금 그 국제사회 책임을 요구하는 것을 최소화하고요. 그 동시에 이제 그 미국과 유럽과에 맞설 수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부각시킴으로써 그 중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하기시켜준 것으로 좀 평가할 수 있는데요. 네. 그 원 총리의 이번 발언으로 그 금융위기고 이제 G2라고 하죠. 네. 미국과 중국 이렇게 그 공조 틀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그 원 총리의 이번 발언이 이 같은 정책 공조 틀에요. 부정적인 영향은 어느 정도 미칠 거고요. 네. 또 어느 수준까지 그 부정적인 영향에 따라서 그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오히려 관심사로 되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의 그 위안화 절상 압력은 계속해서 지속이 될 텐데 중국이 얼마나 지금 같은 자세를 또한 고수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밌겠네요. 자, 이번엔 산업계 소식입니다. 스마트폰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애플이요. 다음 달 그러니까 4월 3일에 태블릿 PC인 아이패드를 드디어 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북미 지역에서 예약
접수를 한번 받아봤는데 그 첫날 하루 만에 12만 대가 팔려나갔다고 하니까요. 정말 엄청난 지금 반향을 처음부터 좀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이폰의 어떤 준하는 그런 태풍을 몰고 올 수 있지 않겠느냐 싶기도 한데요. 지금 아이패드 그러니까 태블릿 PC가 나오기도 전부터 관련 그렇죠. 콘텐츠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국내에서는 애플이 태블릿 PC를 출시했을 때요. 그렇게 크게 높게 평가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전에 국내 업체들이 한번 내놨던 기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4달, 3일 출시를 앞두고요. 태블릿 PC, 아이패드에 콘텐츠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5대 출판사와 미디어 기업들이 콘텐츠 제공을 선언한 데 이어서요. 네. 애플과 경쟁 관계에 있는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아이패드용 애플리케이션을 내놓기로 했는데요. 외신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은요. 미국 최대 선점인 반제인 노블이 있는데요. 반제인 노블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아이패드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선보일게요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 회사는 현재 70만 권의 단행본 서적을 포함해서요. 약 100만 개의 디지털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또 애플의 경쟁사죠. 아마존도 지난달 18일 전자책 킨들 있지 않습니까? 네. 킨들의 블랙벨리용 애플리케이션을 선보인 데 이어서요. 조만간 아이패드용으로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아마존의 전자책 보유 콘텐츠는 약 36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이패드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은 이들뿐만이 아니고요. 하퍼콜린스, 또 맥밀란, 펭귄, 시몬 & 시스터 등 미국의 5대 출판사와 프랑스의 아세트 북그룹 등 유럽이 가세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실제로 아마존을 비롯한 이제 경쟁사까지 아이패드에 합류하고 있는 것은요. 아이패드의 시장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이 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이패드에 대한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이 좀 필요하다는 분석인 것 같습니다. 네. 참 우리 사회에서는 아이패드가 아이폰처럼 우리 경제사에 또 한 번의 충격을 가져갈지가 좀 키포인트인데요. 네. 스마트폰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단은 스마트폰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요. 우리 국내 전문가나 산업계 예측한 수준 이상이죠. 그 이상으로 아이패드가 국내 산업과 경제에 적잖은 충격을 가져갈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스티브 잡스 애플의 CEO가 말이죠. 올 1월이었죠. 아이패드를 직접 이제 좀 조작을 하면서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서 그 모습을 또 처음 아이패드를 공개한 자리도 있었는데요. 이제 스티브 잡스뿐만이 아니라 아이패드를 활용하시는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께서 또 소파에 앉아서 편안하게 영화도 책도 손안의 PC로 볼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건설업계 소식인데요. 요즘 시장의 건설업계 5월 위기설 소문이 아주 흉흉하지만 돌고 있습니다. 5월 정도면 건설업계가 좀 어려워질 것이다. 유동성 위기에 빠질 것이다. 이런 것이 골자인데 중견 건설사뿐만 아니라 대형 건설사까지 어려울 수 있다고요. 어두운 설문조사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현재 중견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5월 부도설이 나돌고 있는데요. 네. 5월 부도설 이면에는 5월에 입주자 모집이 많이 몰렸습니다. 네. 신규 아파트 입주가 많이 몰려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입주가 안 되면서 건설사들이 유동성 위기에 몰릴 수 있다. 그런 게 핵심인데요. 실제로 증권가에서는 부도 처리될 중견 건설회사 명단이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회사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거명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제 국내 건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대형 건설사 최고 CEO 10인에게 현재 상황을 물어봤는데요. 이들 역시 현재 주택 시장에 대해서 되게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은 이들 CEO 모두에게 시장 전망을 물어봤는데요. 보미유 주택 시장 전망을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견 건설사의 경영난이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사실 건설업계 CEO들의 이 같은 전망은 대형 건설, 이제 중견 건설업체도 어렵지만요. 네. 상대적으로 대형 건설사들도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세부 설문조사를 보면요. 우선 올해 주택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모두 10명이 위축으로 꼽았고요. 이 중 8명은 위축, 2명은 이제 크게 위축으로 답했고요. 네. 하디슈로 부상한 중견 건설사의 위기 가능성에 대해서는요, 9명이 높은 편이라고 답했습니다. 사실상 중견 건설사의 부도를 기정사실화했고요. 네, 그렇죠. 또 대형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제 중견 건설사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데요. 또 덧붙여 이제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이 중 10명 중 8명이 금융규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꼽았습니다.
네. 자, 지금 5월 위기설, 그야말로 설이기 때문에 이게 혹시 뭐 과장된 건 아닌가, 현실성이 어느 정도 있는 거냐,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굉장히 의미 있는 설문조사가 나온 것 같습니다. 대형 건설사 10대 CEO들이 모두 다 올 봄에는 건설업계가 다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 측에서도 뭔가 추가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실 키는 이제 기획재정부가 지고 있는데요. 그 윤희관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이제 그 신규 분양 아파트 양도세 연장에 대해서 그 주의 깊게 보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그 사실 그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그 양도세 감면 연장 등에 대해서 그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세수 감소도 이유가 있고요. 또 그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그 건설업계 구조 조정이 지연되는 이유도 있고요. 네. 또 부동산 시장이 자꾸 이제 정부 정책에 의지하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현재 흘러가는 모습을 볼 때 뭐 지방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고요. 네. 또 그 건설업계 위기가 계속 심화되고 있어서요. 결국에는 그 기획재정부가 그 종전 입장을 바꿔가지고 뭐 양도세 감면 연장 등 이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그래요. 자, 그리고 SSM이라고 하죠.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정부가 우리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초에 마련을 했었는데요. 이것이 국제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에서 왜 이의 제기를 한 것인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적하신 대로 이제 SSM 규제하면은 영세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조치인데요. 그 여기에 대해서 그 영국 등 유럽연합 국가들이 그 이제 그 잇따라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내용은 이런데요. 우리 정부는 그 EU와 그 자유무역 협정을 맺었는데요. 그 자유무역 협정을 맺으면서 그 유통시장을 개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유통시장에 대해서 규제를 하지 않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요. EU 측은 이제 최근 이제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가 이 같은 그 FTA 협정 내용과 다르다, 이렇게 이의 제기를 했고요. 예. 이에 대해서 그 김종은 그 외교통상부 장관이요. 그 지난주 회의에서 EU 측에 가장 먼저 SSM 문제를 현안으로 제기했다, 이런 말을 했고요. 또 외국 투자자들이 그 한국이 해외에서는 공세를 취하면서 국내에서는 보호무역을 하고 있다. 예. 이런 표현까지 써서 이 SSM 문제가 그 단순한 그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그 SSM에 대한 유럽 등 해외 시각을 종합해 보면은 그 SSM 규제가 그 세계무역기구 서비스 협정에 위배되고요. 또 그 한국은 이제 미국과 유럽과 FTA를 맺으면서 유통시장을 개방했거든요. 네. 이 같은 그 FTA 협정에도 위배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그 이제 부처 간에도 좀 입장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네. 그 지식경제와 중소기업청은 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반대로 그 통상을 담당하는 외교부는 그 세계무역기구 조약 위배 등을 감안해서 어렵다, 시행이 어렵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 그 SSM 규제에 대해서 만약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이어갈지도 관심이고요. 만약 그 정부가 그 SSM 규제를 계속 이어간다면요, 그 유럽, 미국 등 국제사회가 그 세계무역기구에 제소를 할지도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기다리셨던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인감증명이 서명으로 대체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바뀌는 건지, 왜 바뀌는 건지.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정부가 이제 인감증명 제도 폐지를 계속 추진해 왔는데요. 네. 그 전 단계로 이제 그 전 단계 조치가 내년 시행됩니다. 그 전 단계 조치로요. 그 인감증명 제도를 대체할 그 본인 서명 사실 확인 발급제가 시행되는데요. 이 제도는 그 본인이 그 동사무소를 방문해서요. 그 일정 서식의 그 용도 등을 기재하고요. 그 확인서를 발급받으면은 그 이를 그 부동산 등기시청이나 그 대리권 증명 등의 인감 증명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굳이 그 인감 증명이 아니더라도 그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로도 가능하게 된다는 건데요. 그 정부는 또 그 현재 그 중장기적으로 그 인감 제도를 없애고요. 네. 그 미국과 유럽 등 그 서구와 같이 이제 공증 제도로 대체할 방침입니다. 현재 그 인감 제도는 그 우리나라하고 일본, 대만, 일본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아마도 그 2012년 그 제도를 시행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그 단계적으로 완전히 폐지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슈 설경대 신문 이종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주말에 열린 뉴욕 증시는 엇갈린 지표에 또한 엇갈린 혼조세로 끝이 났습니다. 2월 소매 판매는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3월 롤터 미시간대 소비 심리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했는데요. 다우만 나흘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우리 금요일장에서 코스피는 1660선을 하루 만에 회복을 하긴 했지만 굉장히 밋밋한 반등이라서 우리 시장도 좀 미지근했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은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 전문가 모시고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영등포 지점의 조재석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1660선은 다시금 왔는데 사실 엄밀히 보면은 쿼드러플 위칭 때 빠졌던 것을 겨우 만회한 수준에 지금 다시금 지수가 와 있거든요. 예. 사실 쿼드러플 위칭 뭐 이전 수준에서 다시 출발한다 하는 느낌인데 오늘 또 한 주의 첫 시작이기도 하고요. 예. 어떤 변수들에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예, 지난주에 미국의 경제 지표가 혼조세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미국 증시는 아주 양호한 상승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나 나스닥 지수가 모두 2008년 10월 이후 17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가 유동성 공급제체에 의해서 2009년도에는 상승 장세를 기록을 했다가요. 2010년 들어서 최근 미국과 중국의 긴축 정책, 그 다음에 유럽의 재정 적자에 의한 위기감으로 1, 2월은 조정 장세를 보였습니다. 네. 예, 근데 그리스의 재정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법을 찾아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경기 지표는 개선세가 보이면서 미국 증시는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최근 투기 등급의 회사채, 즉 정크본드 시장이 활성화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지난주에는 시티은행의 최고 경영자가 약 270억 달러의 손실을 내면서 회사 부실의 중심에 있던 지역 소비자 대출 사업이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지역 소비자 대출이라는 건요, 네. 모기지와 자동차, 그다음에 학생 대출, 신용카드 등의 지난번 미국의 금융 위기를 촉발시킨 대표적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시티의 배드뱅크 사업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사실은 미국 금융권 전체의 부활을 의미할 뿐만이 아니라요, 증시 전반의 턴어라운드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S&P 500 지수 시가총액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미국의 금융주가 견조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말은 증시의 변동성 또한 그만큼 줄어든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 중국이 긴축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예. 자, 중국 얘기를 아주 잠깐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주말에 중국의 전인대가 폐막이 됐지요. 기대를 했던 위안화 절상 얘기도 사실은 없었었고요. 있었지만 절상을 하지 않겠다라는 쪽으로 일단 얘기를 했었고 절상한다고 해도 지금 점진적인 절상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FOMC 회의가 우리 또 이번 주 중반에 있을 예정인데 유럽 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또 재무장관 회의가 예정이 돼 있고 말이죠. 예, 글로벌 증시 쪽에서 변수를 조금 더 챙겨볼까요? 예. 지금 15, 16일에요. 유럽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재무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오늘 밤에 열리는군요. 예. 최근에 보도를 보면은 그리스가 필요할 경우 약 한 25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을 지원하는데 합의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15, 16일에 재무장관 회의가 끝난 뒤에 예상대로 합의안이 발표되면은 저희 시장에서 하나의 불확실성이 사라져서 저희 시장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하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미국의 FOMC 쪽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와서 이것이 우리 시장에 또한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들의 패턴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요것까지도 좀 짚어보죠. 예. 지금 미국 시간으로 16일, 17일에 미국 연준의 FOMC가 열렸는데요. 네. 최근에 보면은 유럽 중앙은행과 영란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따라서 미국도 현재 기준금리를 동결한다는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으리라 예상하고 있고요. 다만 연준의 성명서 문구에서 향후의 정책 변화에 대한 문구가 어떻게 달라진 것에 대한 시장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은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 장이 어떤 흐름을 보일지 얘기를 한번 변수들을 챙겨봤는데 이에 맞는 투자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일각에서는 글쎄요, 일단 하방은 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좀 확보를 한 분위기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다들 고개를 좀 갸우뚱하는 분위기라 또다시 역시 박스권에 갇히잖아요. 약간 더 밸류에이션이 약간 더 밴드제 자체가 위로 올라간 약간 상향 조정된 박스권 장세를 이번 주도 여전히 전망하시는지 일단 그것부터 여쭤보고 네, 그에 맞는 투자 전략도 좀 세워주시죠.
최근에 저희가 1640포인트에서 갭 상승을 한 이후에 1640선이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외국인들은 수급을 보면은 2월에 중순 이후로 지속해서 약 2조 원을 넘게 국내 주식시장에서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네. 기관들도 최근에 순매수를 하고 있어서 수급상으로는 숨통을 트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1700선을 향한 계단식 추가 상승 시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예, 따라서 이러한 변수들을 체크해가면서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를 점검하면서 시장을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박스권의 1700까지 어떤 계단식 상승을 예견을 하셨는데요. 어쨌거나 그 중심에는 외국인이 설 공산이 크기 때문에 외국인을 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제는 슬슬 3월 중반 아닙니까? 예. 1분기 실적의 키포인트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예. 역시나 전략 속에는 이런 얘기들이 좀 녹아있겠군요. 예, 그렇죠. 지금 이제 1월 중순 이후로 지나면서 기본적으로 지난주에 이제 쿼드러플이나 그다음에 금융통화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중국도 물가지표를 발표를 하면서 이제는 이슈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저희 시장이 이제 지난주에도 2주 연속 양봉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따라서 그다음에 국내적으로 보면 경기 선행지수가 하락 반전을 했지만은 그런 게 당장의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따라서 경기 침체의 선행지수의 둔화 속도가 저희 증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는 실적을 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시장에 지금 보면은 뚜렷하게 주도주 높고 그다음에 거래량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2분기 이후에 실적 추이에 대한 전망을 잘 살펴서 시장의 미인 주식을 잘 골라야 투자자분들이 조금 좋은 그런 실적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지금 화면에 보니까 말이죠. 해운주, 조선주 얘기도 있고 한데, 자, 앞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키워드가 되는 상황에서 화면에 해운주, 조선주가 보였단 말이죠. 그 얘기는 해운과 조선 업황이 이제는 턴어라운드 된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것 같아요. 예. 최근에 해운주들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요. 글로벌 해운사들이 유동성 위기 우려감이 있으면서 네.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힘든 한 해를 보냈는데 최근에 보면은 기관이나 외국인 동향을 보면요. 치열한 경쟁으로 수익성 모멘텀 둔화가 우려가 있는 자동차나 디스플레이 업종은 매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업황 회복이 기대되는 해운주나 조선주들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동차나 IT는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업황 회복이 기대가 되는 해운 조선주는 사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 측면에서 이쪽 업종이 또 실적적인 측면에서 또 유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셨는데 그렇다면 IT는 이렇게 또 세부적인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2차 전지도 그렇죠. 있고 아몰레드도 있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많은데 모두 다 좀 부정적으로 저희가 봐야 됩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최근에 보면 반도체는 여전히 디램 가격이 상승을 해서 경쟁력이 있고요. 다만 이제 하반기에 패널의 단가 인하 우려가 있는 디스플레이 업종은 조금 중립적인 위치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가 최근에 삼성전자가 미국 뉴욕에서 예. 3D TV의 대대적인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네, 그렇죠. 삼성과 소니가 이제 3D TV 시장에서 대격돌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3D TV를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판매를 하면서 약 200만 대 정도 올해 판매를 하겠다고 하면서 5년 연속 TV 판매 1위를 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런 3D LED TV 분야의 필름이라든지 그다음에 전기차가 3월 이후로 저속이나 그다음에 하반기로는 고속 전기차도 예. 운행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전기차 2차 전지 관련 네. 그다음에 LED 분야 이런 쪽들은 여전히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정리를 좀 해보면은 자동차는 조금 멀리 해야 되겠고, IT 중에서도 디스플레이는 일단 중립적인 위치지만 반도체는 괜찮겠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3D TV 관련 테마 중에서도 필름 업체 조금 신화인터텍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정책 관련 테마 쪽에서는 전기차를 언급을 하셨습니다. 물론 앞서서는 해운과 조선주가 상당히 업황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고 하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업종에 그렇지만 좀 이렇게 잘 피해 나가시면서 여러 가지 조금 구체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업종을 구체화시켜봤지만 이것보다 더 명확한 건 없습니다. 딱 하나 관심 종목 좀 자세히 보세요. 예.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는데요. 네. 일단은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는 해운 경기 회복세에
그 수혜를 받고 있는 STX 펜오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 STX 펜오션 최근 보면은 그 BDI 지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BDI 지수가 올라간다는 의미는 그 화물 운송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다음 해상 운임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네. 따라서 그 STX 펜오션의 그 예상 실적에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증권사 예상치에 따르면 STX 펜오션이 작년에 약 1,000억 정도의 영업이익 적자가 났는데요. 올해는 약 한 1,300억 정도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의 수급 동향을 보면은 그 외국인들은 한 달간 약 한 240만 주 정도 샀고요. 그다음에 기관은 160만 주 정도의 순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모멘텀으로 보면은 주가가 적자가 났다가 흑자 전환할 때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이게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해운주 중에서 가장 빠르게 지금 실적 개선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도 해운주 중에서도 가장 탑픽으로 꼽고 있습니다. STX 펜오션. 자, 그렇다면 가격적인 측면도 설명을 좀 잠깐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그 지금 엑스 펜오션 뭐 가지고 계신 분들 참 마음고생이 심하신데요. 이 주식이 지금 2007년도에 최고가인 5만 원 근처를 기록한 이후에 지금 현재 주가가 13,300원입니다. 2년 동안 하락을 한 이후에 최근의 1년 동향을 살펴보면요. 그 저점이 10,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고점이 14,000원. 이 박스권에서 이렇게 움직였는데요. 지금 현재 주가가 13,300원이기 때문에 그 약간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 해운업 동향이 많이 좋아지고 주가가 그 수급 동향도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번에 그 매수를 하신다면은 보수적인 투자자분들은 한 12,500원 정도 한번 눌림목 줄 때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격적 투자자분들은 그 거래량이 실리면서 14,000원 지금까지 1년 동안 고점을 상향 돌파할 때 추격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TX 펜오션 해운주 중에서 가장 대장주로 저희가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센 투자 전략 신한금융투자 영등포지점 조재석 부장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말 지나면서 뉴욕 증시가 엇갈린 지표 때문에 혼조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2월 소매 판매는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3월 소비 심리 지표는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뉴욕 증시도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지 몰라 하는 눈치였는데요. 그러나 다우는 나흘째 상승했고요. 나스닥과 S&P 500도 주말엔 떨어졌지만 주간 단위로 봤을 땐 3대 지수가 모두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유럽도 유로존은 산업 생산 호조로 올랐는데요. 달러 인덱스는 80달러 아래로 일단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잠시 후 30분 뒤에 다시금 찾아오겠습니다. 그 중간은요, 블룸버그의 스트리트 스마트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